근데 제가 요런 얘기 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역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 얘기 하더라고. 나는 다단계라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단계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죠. 왜? 단계가 많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파트너가 많을수록 나한테는 수입이 높아지니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나 안 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생리를 아시는 분들이지. 그 다음에 먼저 시작한 사람만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시작하면 유리합니다. 근데 먼저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선착순은 아니고 몰입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선착순은 아니에요. 얼마나 몰입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다 스폰서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파트너가 스폰서를 역전하는 게 80% 이상이에요. 이건 두 가지 역전 현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역전은 뭐냐면 스폰서보다 내가 핀업이 빨리 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스폰서가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집에 가는 경우. 그럼 내가 스폰서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요렇대요. 쭉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이 사회에서 최고 승자입니다. 다 그걸 롤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시작했으면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아까 여러분 발표하실 때 어떤 분은 식당도 해보신 분이 있고, 뭐 자영업, 직장 다니셨던 분, 사업하는 분,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조직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식당 한 분들은 다 성공하죠? 아닙니다. 자, 직장 들어가면 모두 사장 되죠? 아니에요. 애들은 모두 1등 하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공통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신입사원이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중역되는 확률 말씀드렸죠. 0.8%. 사람들은 알아.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사장 되는 건 정말 힘들구나. 다 알아. 근데 그런 직장에 대고 직장의 그런 기준과 평가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격하진 않아. 그게 원리인 줄 알아. 식당 똑같아. 식당 있다고 다 부자 돼? 아니야. 제가 자영업 통계를 낸 걸 보면 5%만 성공해요. 15%는 유지합니다. 80%는 망해요. 근데 거기다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잣대를 꼭 들이대는 데가 있어. 어디다? 네트워크에다 들이대는.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진 않거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시작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공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제가 우리 특히 병아리 분들한테 기왕에 이 일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인은 이제 오늘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비가 와요. 그럼 출근 안 해도 되죠? 출근해야 되지. 근데 내일은 저 와이프 생일이야. 안 가도 되죠? 가야 돼요. 그렇지. 안 가면 잘리는 거야.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와서 교육받고 오케이 제품 좋아 내가 체험해서 사업을 시작해 딱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근데 내일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내일 눈이 오는 거야. 안 나가. 안 나가. 그리고 눈은 안 오는데 비가 와. 안 나가. 비는 안 오는데 약간 추워. 안 나가. 조금 시간 지나면 약간 더워. 안 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아리들 맞춰보세요. 병아리들 중딱딱 나니까 직장인만큼은 요게 있어야 돼. 직장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은 출근 시간 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안 가면 병아리 아닌데. 시간은 자유다. 시간은 자유다? 아니야. 자, 출근 시간 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퇴근 시간 지나고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직장인만큼의 시간 엄숙? 예, 시간 없어. 반은 맞아, 반. 시간이라는 건 맞아요. 힌트는 출근 시간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우리 경상에 그래요 많이. 자, 직장인만큼의 이게 뭐냐? 절대 시간은 지켜. 그래서 여러분이 난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난 9시에 나간다. 8시에 나간다. 그리고 몇 시 전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자영업 아까 하시는 분들 얘기했잖아요. 식당 하시고 이런 얘기들. 자, 내가 식당을 하는데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아주 행패를 부렸어. 나를 자존심을 확 꺾어놨어. 그럼 자영업하는 사장님은 오늘 확 장사를 접어버리죠. 안 접어요? 왜 안 접어? 지금 던집이야. 지금 던집이야. 던집힌다고? 어떻게 자영업을 던져버려요? 못 접잖아. 왜 못 접어요? 그렇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못 접는 거야. 근데 우리 업은 하다가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 근데 금방 날려. 다른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어버려. 얘기하고 접어버려. 그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만큼의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영업은요, 이걸 걸어요. 목숨 걸어요, 진짜. 그래서 OECD 자살 1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살 원인이 4개거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경제적 문제. 돈 때문에 자살이 1등이에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이걸 거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 처음에 이걸 거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이거는 걸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안 걸지 마. 자영업자만큼의 이거는 해야 돼. 전부를 거는 이거. 평화의 대 뭘까요? 아, 95% 맞았어. 절대 몰입을 해야 돼. 절대 몰입. 에? 상품? 아, 제가 다 떨어졌네. 어떻게? 예상 예상. 해주죠. 그래서 이런 절대 몰입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담 해도 돼요? 네. 녹음 안 하죠? 네. 녹음할까봐 제가 마이크 놓고 할게요. 네트워크 사업의 99% 성공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담이에요. 네. 여러분 또 요 가운데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또 심란해집니다. 뭐냐면 누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한 5억을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 통장에 넣어놓는 거야. 그게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은행에 이자는 따박따박 매월 쌓이는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유지를 하면 그때 자기가 찾아갈 수 있어. 이자 다 해서. 근데 5년을 하지 않으면 못 찾아가. 자기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저는 99.9% 성공할 거예요.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 자영업자만큼의 죽기 살기로 이 사업을 한다?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영업은요 식당마다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그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손맛이 아니야.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맛이라고. 최고의 제품이고.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 죽고 살기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대충 하다가 다만 나오면 집에 가야지. 단계도 아니야. 다만 나오면 집에 가. 다만 나오면 집에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절대 시간과 절대 몰입. 또 이렇게 있어요.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은 매년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은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죠. 기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면 시장은 늘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팀에서 얘기하셨는데 이 포화라는 거는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포화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늘어나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사그라들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돈 안 된다고 하던데 처음에 돈 되면 이거 진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자영업 하실 때 이제 오늘 오픈하면 오늘 돈이 생기잖아요.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생긴 건 수익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임차료 내고 뭐 보증금 내고 직원들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매출액이에요. 매출 금액이야. 그럼 사람들은 이게 수익인 줄 알고 써. 그러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왜 다들 안 하냐? 편견이 있고요. 배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뭘 후회할까? 늦게 한 거를 후회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 여기 저 두 분의 CL님이나 여기 그룹장님보다 먼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따뜻하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지. 여러분의 파트너가 저 세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좋겠어.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막 이쑤시개로 찔러주고 싶어요. 이쑤시개로. 위험하니까. 그럼 다른 건 위험하잖아. 이쑤시개는 안 위험하지.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부자가 할까요? 빈자가 할까요? 빈자가. 부자들은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래봬도 얼마 버는데 이 소리예요. 그거 하면 얼마 버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일부러 이번 글자를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봐야 돼요. 근데 직장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반드시 잘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49.3세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근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반 정도도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절합법 공부를 하는데 거절은 여러분 실제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 오늘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오늘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언제 들은 거예요?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고 여러분 오래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한테 뭔 얘기할까? 근데 그 사람 처음 듣는 거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거절은 당연하다.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여러분의 스폰서가 돼 있을 거예요. 알았다면. 모르니까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절 반대 극복하는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5가지인데 여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 이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앞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취할 스탠스는 그 내용들을 수용하려는 거야. 아, 그렇군요. 거절한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수용하려는 거지. 거기서 반박하지 말고. 왜? 그 사람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래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수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사진 이따 찍어서 시간 보여드릴게.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수용이 그럴 수 있군요. 이게 참는 거야. 이게 지금 본인이 화가 그냥 올라오는데 참아. 근데 여기 질문을 했어. 질문한 다음에 무슨 실수를 하냐면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설명을 해봐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닫아버려. 끝나는 거야.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귀도 닫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 들어야 돼. 그래서 3번 경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청은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래서 경청의 청자가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함자 밑에 귀자 밑에 임금함자가 있거든요. 그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고 눈목자 밑에 한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으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이해가 되죠. 임금의 귀. 10개의 눈으로 듣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방법이에요. 이게 멜라비언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말 잘하는 것보다 이게 설득력이 더 높대. 왜? 이 사람 내 얘기 들어주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다 들어줘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 자 보세요. 그렇군요. 질문을 했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요걸 알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절하는지. 자 들었어. 들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리고 사례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뭐냐? 여러분한테 이럴 거예요. 자 그럼 너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니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 수입이 많지 않죠. 그때 여러분의 사례가 누구의 사례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스폰서님들 사례가 되는 거예요. 찍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반복하셔야 돼. 시험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해결해주고 사례를 제공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교 때마다 운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는데 유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보기에 아주 시원한 거예요. 업어치기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나도 업어치기를 배워야 되겠다고 유도를 했는데 유도하고 한참 동안 그 우리 감독님이 코치님이 업어치기를 안 가르치고 뭐만 하냐면 낙법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인 낙법을 탕탕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학습되면 그 같이 수련 받는 애들 이렇게 엎드리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띄워서 낙법하는 거예요. 3명 엎드리고 5명, 7명 엎드리고 막 날라서 띄워서 낙법해야 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업어치기예요. 왜 저는 업어치기를 배우려고 갔는데 우리 코치는 왜 업어치기를 늦게 가르쳐 줄까요? 다칠까봐. 다칠까봐. 그러니까 이 낙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어치기를 배웠다면 저는 정상이 아닐 수 있죠. 지금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어하는 걸 배운 다음에 공격할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러 갈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오는지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준비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칼과 창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이 오면. 근데 여러분은 갈 때 어떻게 가냐? 무방비 상태. 그래서 탁 찔려가지고. 그 사람은 칼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방비를 갖고 있거든. 그때 가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되면 제가 칼을 딱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패를 탕. 그래서 막아내면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야 돼.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방어를 먼저 배워야 돼. 방어를 모른다면 공격할 수는 없거든.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거절은 이거다. 우리 병아리들 맞춰보세요. 거절은 뭘까요? 자꾸 병아리 아닌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절은 아주 좋은 거예요. 적금이다. 적금. 거절은 적금이에요. 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많은 거절 당했을까요? 누가 제일 송유수.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수입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 업종을 강의하잖아요. 별대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업에서는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만 잘 하면 돼. 거절만 극복하면 끝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돈을 들여야 됩니다. 목숨을 건다니까. 근데 우리 사업은 딱 하나야. 거절에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 거절에 익숙한 거죠. 자주 만나는 거지. 계속 요 거절만 넘어가면 사인하면 끝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뭐 제품을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그죠? 제품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사업이 외람되지만 그것만 극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목돈을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거절을 많이 당해야 돼. 적금을 많이 벌어야 돼. 적금은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붙는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붙잖아요. 우리가 목돈을 빨리 많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모아야 돼. 매일도 하루에 몇 번씩 모아야 돼. 하루에 몇 번씩. 여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 주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일주일 사이에 10분? 아까? 20분? 20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사이에. 아까 제가 잠깐 손짓으로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뭐 안 가실 데가 없더만.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뭐 저쪽 그 경상도도 가고 바닷가 위주로 많이 도셨다 보니까 안 가는 데가 없더라. 그런 게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적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요 누구나 그걸 원하거든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다 얘기하세요. 누구나 꿈꾸는 게 그거야.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 그거를 꿈꾸지 마라. 요때까지는 꿈만 꿔라. 그게 언제까지냐? 월천여사 될 때까지. 월천여사 될 때까지는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꿈꾸지 마라. 된 다음엔 자동적으로 되니까. 근데 이걸 미리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월천여사 만들어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파트너?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월천여사. 그렇죠, 딱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협박하고 있어. 지금 이쪽으로 협박하고 있어.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정답이야. 고민하지 말고. 생각해. 야, 김재현 선생님 머리도 좋아. 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를 많이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해. 고민은 답이 없고 건강만 안 좋아져요.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고생해라. 언제까지? 월천 갈 때까지. 그러면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가 있다. 끊이지 않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허리 아플 때 치과 가죠? 머리 아플 때 이비인후과 가요? 아니죠. 이 아프면 치과 가죠,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리크루팅을 했어. 그 사람 주변에 동남아 분들한테 그 사람들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동남아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남아들이 그 동남아한테 뭐라고 할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은 스폰서가 없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한테, 그 전문가한테. 그래야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병아리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한 리더분이 이제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모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과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한 20분 정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실 우리 정은영? 전은영? 우리 전은영 PPT님이라고 했었죠.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